이번에는 좀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배송 오지급에 이어서 대한상의가 이 부자들이 1,200명이 떠나던 부자들이 작년에는 2,400명이 떠났다. 네. 2배가 넘게 한국을 떠났다라는 이 자료를 냈다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가짜 뉴스다라는 직격탄을 맞게 되었어요. 네. 국세청에 확인을 해본 결과 실제로 2,400명은 무슨 139명, 예, 139명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경제당체가 왜 이런 무리수를 둔 걸까요? 그렇습니다. 충격적이고요. 네. 좀 나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 부자가 떠났다는 거는 한국의 투자 가치가 없다. 네. 뭐 여기서는 돈 불어날 일이 없을 것 같다 해서 떠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정확하게는 이제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짐 싸들고 떠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세금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한국에다가 세금 내느니 짐 싸들고 차라리 딴 나라로 떠난다. 이게 지금부터 딱 일주일 전에 2월 4일자 기사거든요. 네, 예. 그 얘기인데요. 대한상의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최근 작년보다 무려 떠난 사람이 2배. 2024년에는 1,200인데 2025년에는 2,400명으로 2배나 늘었다. 이러면서 이게 세계 4위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짐 싸들고 그 나라를 고국을 버리는 나라다라는 이미지를 아주 그냥 박살내버리려고. 예, 그런 이미지를 그냥 예. 착 도배를 하면서 그 이유는 오직 상속세 때문이다. 세금이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했는데 아유. 그 보도의 근거가 된 원 자료가 뭐냐라고 봤더니 헨리 앤 파트너스라는 데가 낸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헨리 앤 파트너스. 저희가 쭉 추적을 해봤더니 이 보고서 자체가 엉망진창이에요. 어허. 이 보고서는 이미 영국이라든지 또 영국의 이제 조세정의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이미 다 엉망진창이라고 다 지적을 받았던, 그러니까 인용할 만한 가치가 아예 없는 날림 보고서에 불과하다라는 게 드러났는데 네. 굳이 이 보고서를 인용했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문제고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한 거냐면 네.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만약에 뭐 억만장자다. 그럼 우리나라 총 억만장자가 몇 명이고 또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뭐 국세청 통계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이민 갔던 나라 추적 뭐 이런 걸 통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페이스북, 인스타, SNS, 트위터 이런 걸 통해 조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있는데 거기 보면 주소가 다 접속지라든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게 어디로 이동된 날을 그냥 지들 멋대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설문도 아니고 납세에 관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통계도 아니고 SNS 이 프로필 네네네. 조사 대상으로 네네네. 지금 삼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아, 제 페이스북에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서울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제가 만약에 뉴욕으로 갑자기 이제 한 그럼 여행 너 가가지고 한 명 주소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한국에 뭐 고액 자산가 네. 뉴욕으로 이민 하나 추가 뭐 이런 식이에요. 아, 이게 실제적인 물리적 이동의 그 예, 추정치가 그러니까 아니고 뭐 날림에 뭐 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신뢰할 예. 것도 안 되고 그게 말이 됩니까? 네. 예, 그나마도 숫자들도 다 제대로 정해한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128명, 358명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100, 120, 150. 다 아. 5단위, 10단위예요. 조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내용도 방법론도 수치 자체도 하나도 진짜 그야말로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보고서예요. 아니 대한상이면 그래도 나름대로 경제계의 브레인인데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무식하게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피디님이 지적한 게 바로 문제의 본질인 거죠. 이게 리얼이 아니라면 네. 이거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필요했던 그냥 명분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상속세 깎아줘 이게 하고 싶은 말 아니냐? 예. 니네들이 상속세 안 깎아주면 부자들 짐 싸들고 떠난다. 우리 기업들 다 떠난다라는 협박인 거죠. 자기네들이 아이고야. 하고 싶은 얘기는 세금 깎아줘, 상속세 깎아줘, 내 자식들에게 주식이랑 세금 물려줄 건데 안 깎아주면 나 짐 싸들고 떠난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자료를 그냥 갖다 쓴 겁니다. 예. 그럼 결국에는 대한상의가 이런 짓을 하는 게 그럼 적절한 거냐 아니냐 이걸 따져볼 게 계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경제단체랑은 이게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기업들이 모여 있는 예전에 전경련 아실 거 아니에요. 네. 한경연 얘네들은 그냥
사단법인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그냥 기업들끼리 지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100% 이해 단체다, 이익 단체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죠. 네. 네. 근데 대한상인은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대한상인은 예를 들어 법의 설립 근거를 마련해둔 법정 단체입니다. 법정 단체예요. 예. 그 변호사협회 같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 이해 단체, 이익 단체 중에서 이익 단체 기능이니까 그 직업이나 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이익을 반영해라 이렇게 이해관계를 요구하는 거 그거 가능한 거죠. 네. 또 거꾸로 정부가 그 이익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하다라거나 정부 방침을 집행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게 있는데 전국에 있는 의사들 하나하나 보건복지부가 다 찾아다니면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렇지. 공문을 다 보내야 되는데. 근데 네. 의사협회에다가 딱 정부 방침이라든지 이번에 뭐 코로나 뭐 대책을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의협이 알아서 회원단체들에게 쭉 퍼뜨리면서 그렇지. 이 정부 정책 맞아요. 밑으로 내려가는 수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이익단체에 한해서는 정부가 설립 근거로 법률을 마련해주고 그에 따라서 법정 단체로 인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체는 이익 단체이면서 동시에 공익 단체인 거예요. 이 성격이 다 있는 겁니다. 나의 이익만 대변하기 위해서 있는 사익 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상의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변호사협회나 의사협회나 이런 금융투자협회나 이런 데처럼 공익 기능이 있기 때문에 법의 근거를 마련해두고 강제로 설립한 거고 지원도 하고요. 건물도 멋들어지게 이제 서울역 앞에 지어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대한상의 회장 최태원은 국가 행사나 이럴 때 그래서 대한상의 자격으로 의전도 받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단체가 공익적 성격이 있고 이런 걸 그다음에 사회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는 걸 망각하고 특정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상속 관련한 얘기만 대변하기 위해서 네. 우리나라와 이 시스템을 공격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나라는 망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예, 이런 식으로 나라를 공격하고 공동체를 공격하고 이익만 사적 이익만 추구하면 된다라는 그야말로 망국적 행태를 보였다. 예. 더군다나 이거 내용은 정말 가짜 뉴스였다. 예. 가짜 이게 뉴스. 충격이었다는 거야. 아픈 비판이라면 뭐 받아야 될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요. 내용 자체가 완벽한 가짜 뉴스인데. 예. 그러니까 이 그리고 가짜 뉴스를 통해서 공동체를 공격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저도 공감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서 지적한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 헨리 보고서에는 백만장자들의 이민의 원인이 상속세라고 또 보고되어 있지도 않아요. 맞습니다. 이게 문제인데. 더군다나 원인조차도 예. 기재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상속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예 그냥 아예 100% 왜곡인 거죠. 인과관계가 아예 맞지를 않는 그렇습니다. 부분을. 네. 예.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근데 떠나긴 떠나는 거야? 부자들 진짜? 이것도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이렇게 주식이 불을 붙은 상황에서 불이 네. 붙은 상황에서 왜 떠나? 그래서 이제 국세청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네. 얘기를 했는데 2024년에 네. 고액 자산가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떠난 건라고 해봐야 175명 정도? 예. 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사실 이거 175명도 지금 보시죠. 국세청이 잡은 통계는 자산 10억 원 이상자예요. 예. 자산 10억 원 이상자. 자산 10억이 고액 자산가인가요? 냉정하게 물론 이제 10억이 적은 돈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서울에 있는 아파트 평균가보다도 낮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조금 말씀드리면 그냥 서울에 있는 집 갖고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 유학이라든지 이민이라든지 이런 거 가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그렇지, 그렇지. 개인적 선택으로. 그럼 그 정도 정리해 가지고 뭐 캐나다든 어디든 가셨다 쳐. 그럼 이게 갑자기 고액 자산가 이민이 되는 거냐고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175명도 네. 이 나라가 싫어서 상속이 싫어서도 아니고 그야말로 큰 부자들이 우리나라 국부 일부를 갖고 지금 외국으로 그야말로 돈을 싸들고 나간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10억 네.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뭘로 보더라도 팩트랑 맞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10분의 1도 아니고 더 때려치기를 했네요. 그렇죠. 위로 올려가지고. 맞습니다. 네. 더군다나 2022년에 102명 정도에서 175명 정도라고 해봐야 예를 들어서 2023년, 23년 하면은 그 증가율이 뭐 그렇게 비약적이지도 않은데 아까 그 헨리 파트너스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대한상회가 얘기했을 때는 네. 1년 만에 2배, 1,200명에서 2,400명으로 1,000단위씩 계속 딱딱 두 배씩 이 나라를 떠나가고 있다라고 해서 이 나라가 난파선인 것처럼. 네. 그래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가속도를 붙여서 이 배에서 뛰어내리고 있는 것처럼 공포감을 줬다.
라는 측면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통령이 화낼 만하고 그래서 일단 대한상의 차원에서는 대한상의 회장이 최태원 회장이니까 일단 사과는 했어요. 예. 그런데 웃기는 거 뭐냐? 그래서 기사는 내렸어요. 아, 보도자는 내렸는데 네. 이게 지금 2년째 나온 거거든요. 작년에 나왔던 건 안 내렸어요. 제가 어저께 봤을 때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2023년에 3년 통계를 가지고 2024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아. 지금 작년 거만 내리고 그 전 건 안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게 진짜로 반성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래서 일단 지금 나오는 얘기가 또 산자부 장관도 관련 부처 장관도 얘기한 얘기가 이거는 감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라인에서 이 얘기가 장난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이 얘기가 예. 기획됐고 네. 그 저희가 뭐고 업무적으로는 적절했는지를 제대로 감사하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예리하게 좀 보고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경제 단체들이 우리 사회를 그동안 잘못된 논리로 가짜 뉴스로 점철해서 네. 우리 사회를 그동안 사실은 쥐락펴락 해왔고 충격을 많이 주고 했거든요. 알게 모르게 인식이 박혀가지고 이런 기억하실 이야기 거예요.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번에 안 드러났다 그러면 야 우리 부자들은 다 이 나라를 떠나나 봐. 우리도 조금만 돈 있으면 이 나라를 떠나나 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보나 봐. 이런 잘못된 패배의식이 나라를 지배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가 청와대 옮긴다고 할 때 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만 옮기면 1년에 5조 이상의 경제 효과가 난다고 떠들어대던 정경련, 한경련 기억할 겁니다. 네. 할 겁니다. 예. 그럼 말도 안 되는 지표를 내는 수많은 이 왜곡 가짜 뉴스를 뿜어내고 있는 이 경제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어용 교수들, 어용 연구 결과들도 엄청 많거든요. 네. 이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달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끝까지 책임을 물어서 관련자들이라든지 이런 걸 다 파헤쳐야 된다. 뿌리를 도려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너무 통쾌합니다. 네. 근데 이걸 좀 알아야 될 텐데 이 국민들이 이 보도가 또 정정된 것들을 네, 좀 알아야 될 대통령이 텐데. 이렇게까지 말씀했는데 네. 모를 국민들이 있을까? 그러니까요. 하여간 저 경제신문은 네. 그래서 경제 공부한다고 혹은 뭐 돈 벌려고 경제신문 보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맞습니다. 예. 경제신문에 뭐 정보가 나올 것 같으면 이미 시장에서 쫙 한번 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하니까 또 그럼 그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예. 경제신문 관련한 큰 뉴스가 또 억자 나왔었죠. 예. 우리가 예. 무려 한국경제, 아, 그렇죠. 무려 한국경제입니다. 예. 여러분 한국경제신문은요 재벌들이 만든 신문이에요. 맞습니다. 예. 예. 한국경제에서 수많은 기자들이 네. 그것도 쫄따구도 아니에요. 간부급도 선임들 다 연루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선행 매매를 통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이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후배가 취재한 기사를 딱 보니까 저거 좋은 기사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보도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주식을 사자라든지 아니면 주식을 사놓고 그 회사에 관해서 좋은 보도를 하자. 그래서 호재가 있는 것처럼 띄우자라고 해서 수억에서 수십억, 수백억까지 지금 현재 부당이득을 착복한 사건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거죠. 그러니까 네. 엄밀히 말하면 그냥 주가 조작범들인 거예요. 기자가 아니고 네. 그냥 주가 조작범이에요. 그리고 그때 나왔던 기사는 그럼 다 뭡니까? 쓰레기란 얘기예요. 찌라시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점철돼 있는 이 지면을 우리가 보고 경제를 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자가 된 주가 조작범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냥 주가 네. 조작범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요즘은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웃기는 얘기입니다만 주가 조작도 첨단화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김건희 때처럼 뭐 몇만 주 털어줘 뭐 콜 뭐 이런 수준으로 주가 조작을 지금 안 하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해도 뭐 3년에 걸쳐서 그래프에 나오지 않게 야금야금 사고 계좌도 몇천 개씩 동원해 가지고 심지어는 그 계좌도 한 곳에 모일까봐 그 계좌를 거래하는 핸드폰이 모일까봐 핸드폰을 전화를 끄고 이동해 가면서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아, 얘네들이 그렇구나. 한 곳에 사무실 보놓고 네가 사고 내가 팔고 그러면 여기 안에 IP가 통신에 다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뿌려가지고 야. 이동해 가면서 할 정도로 네. 치밀하게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전 근대적인 이 주가 조작할 때는 반드시 팀 안에 기자가 네. 들어 있었어요. 전주, 그렇구나. 세력, 주포, 아, 그다음에 언론으로 띄워야 방송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전문가라는 네. 사람, 저 같은 사람이죠. 어. 그다음에 기자들. 이게 한 팀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기자들이 가서 기사 내고 예. 그다음에 그 세력이 털기 전에 더 좋은 기사 1, 2, 3를 준비해놨다가 시리즈로 터뜨리고 참나. 예. 이게 다 한 팀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절을 우리가 지나와서 적어도 진짜 그 쓰레기 언론의 저 뭐 듣보잡 기자들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메이저
그리고 이제 한경 정도 되는 네. 회사에서 그런 그 쓰레기 같은 짓은 안 하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 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니 충격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범행이 꽤나 장기간 이어져 왔고 네. 대상 종목도 코스피, 코스닥 가리지 않고 수백 개 종목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얼마나 드신 거예요, 정말. 네. 네, 지금 뭐 한경 대표이사가 사임을 했는데 예. 그 수준으로 될 문제는 네,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 신문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거의 이 정도면 폐간 수준으로 가야 돼요. 네. 원래 주가 좋은 부작하면 폐가망신한다 이렇게. 그럼요. 예,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얘기했어요. 예, 압수수색을 일단 사법적으로 했는데 네. 그 수준이 아니고 네. 뭐 부당이득 같은 거 다 당연히 완수해야 되는 거고요. 완수해야죠. 거의 정말로. 폐간이기까지 전 제가 볼 때는 가야 될 정도로. 아니요. 이거 근데 이게 어디서 지금 그냥 사과 저 독자에게 사과합니다. 한 번 올리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안 되죠. 네. 예. 거기 나온 기사들이 지금 뭐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믿는 사람만 바보입니다. 그야말로 아, 믿는. 근데 그 신문을 보고 믿었다는 건 적어도 그 신문을 보고 애정을 갖고 있었던 그럼요. 선량한 독자들이잖아요. 심지어 돈 내고. 그러면요. 그 사람들을 바보 만들고 활용해 주가 조작에 정말. 활용해 미끼나 상대로 썼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최악인 거죠. 네. 네.